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주간 ETF 8월 마지막 주, 오늘도 ETF 시장의 동향들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럼 코덱스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9월 2일자로 이 코덱스 차이나 ETF 명칭 변경과 보수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 중국 본토 및 홍콩에 투자하는 ETF 5종의 명칭이 코덱스 차이나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투자자분들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중국 본토 A50은 명칭이 코덱스 차이나 A50으로 바뀌고 총 보수가 0.99%에서 0.12%로 무려 88%가 인하됩니다. 이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은 코덱스 차이나 CSI 300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총 보수는 변경 전 0.55%에서 0.12%로 78%가량 인하가 됩니다. 최근에 특색 있는 상품은 물론 이렇게 파격적인 보수 인하까지 여러분 ETF 투자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세요. 이어서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벤트도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은 연내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별개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했고 시장과의 소통에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8월 고용지표 결과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고용에 대해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 고용지표의 개선 강도가 테이퍼링 시기를 결정할 것 같고요. 현지 시간 3일에 발표가 되는 8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동향도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죠. 0.2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국내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 완화 유지에 따른 한국 시장의 반등과 외국인 매도세의 반전 여부가 체크 포인트가 될 듯하고요.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 아이다로 멕시코만 지역 석유 회사들의 원유 생산량이 90% 이상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좋았던 코덱스도 체크해 볼게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주간 수익률 11.2%로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점으로 시장이 조정을 딱 멈추고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들의 반등폭이 훨씬 좋았던 만큼 한 주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12주 누적 수익률은 13.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띈 상품은 코덱스 운송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됐었던 항공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는데요.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경제 재개 관련주들,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 코덱스 운송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MM과 현대글로비스 등 이 물류나 해운 쪽의 주가 반등도 컸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에 무려 2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간 수익률 8%를 기록했고요. 이 지수 반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덱스 증권과 은행도 수익률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반면 멕시코만 지역에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석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영향을 받았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는 반대로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자산 수익률 흐름도 알아볼게요. 지난주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국 증시, 신흥국 증시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신흥국 주식은 4.3%,
한국 주식은 2.4%로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이 미국 채권과 한국 채권을 제외하고 미국 주식과 선진국 주식, 중국 주식 모두 1%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ETF 시장 동향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국내 주식 ETF 거래량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이 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 반등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국내 주식으로는 8천억 원이 순유입됐고 시장지수 코덱스 200에는 약 5천억 원이 순유입되면서 유입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인기 ETF 순위도 짚어볼게요. ESG 액티브 ETF나 이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등 주로 액티브 쪽으로 자금 유입 강도가 강했고요. 통화정책 이벤트로 채권 ETF 쪽으로 거래량이 활발히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덱스 차이나 심천, 차이넥스트 합성입니다. 이 코드 번호는 256750입니다. 이 상품은 중국 심천거래소가 산출, 발표하는 심천 차이넥스트 지수를 기초지수로 해 한 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ETF입니다. 이 차이넥스트 지수는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심천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구성이 된 심천 100 지수 대비 IT나 헬스케어 등 뉴 이코노미 섹터를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CATL 잘 아시죠? CATL이 15.7%로 지수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 생소한 기업들도 솔직히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차스닥 지수에 장기적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환노출 상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ETF 시장 동향들 구석구석 전해드렸습니다. 이 코덱스 알고 투자 영상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